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바글로벌을 한번 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K-뷰티가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흐름 속에서 달바글로벌은 프리미엄 해외 확장으로 대표되는 종목이죠. 다만 이런 종목일수록 좋은 점만 말하면 신뢰가 깨지고 반대로 리스크만 말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 재무, 업황, 상승 재료, 리스크를 최대한 촘촘하게 짚고 마지막에 추가 상승 여력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현실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부와 정리입니다. 종목은 각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다르니까 최종 결정은 본인 판단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 달바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가? 우선 주가부터 가볍게 체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기준 달바글로벌 주가는 약 16만 1,000원 부근, 시가총액은 약 2조 원 내외로 집계됩니다. 연중 52주 범위로 보면 고점은 24만 7,500원, 저점은 10만 4,600원이었고요. 이 숫자만 봐도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달바글로벌은 아직 작은 종목이라기보단 이미 시장 내에서 K-뷰티 대표주 라인에 들어온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평가 밸류에이션도 함께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증권가 컨센서스는 지금 매수 쪽이 우세하고 목표 주가로는 20만 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KB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20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 주가 숫자 자체보다도 그 목표 주가를 지탱하는 논리입니다. 오늘은 그 논리를 뜯어보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업황 K-뷰티 성장이 왜 다시 강해졌나? 요즘 K-뷰티 흐름을 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해외 수요는 늘었는데 국내 시장은 과포화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최근 기사들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브랜드 난립, 마케팅 경쟁 심화, 플랫폼 종속, 카피캣 확산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 브랜드 자산이 쌓인 회사가 남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입니다. 업계학계 코멘트도 그 방향이었고요. 이게 달바글로벌엔 양면입니다. 좋은 쪽 브랜드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몰릴 때 수혜, 나쁜 쪽 마케팅 경쟁이 계속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즉, 업황 자체는 성장인데 그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국면이라는 걸 전제로 봐야 합니다. 3, 사업 구조 달바는 무엇으로 돈을 버나? 달바글로벌은 크게 화장품 스킨케어 중심, 건강기능식품이나 뷰티, 홈뷰티 기기 디바이스로 넓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장품 비중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핵심은 히어로 제품이죠. 달바의 대표 제품은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고 이 제품군이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미스트 스프레이 세럼에서 나온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정 분기 기준으로 미스트 품목이 매출의 약 50%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R&D 비중이 낮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 리스크 파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다룰게요. 다만 지금은 구조만 정리하면 달바글로벌은 히어로 제품으로 해외를 뚫고 오프라인 점포당 매출을 키워가는 회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재무실적 성장의 속도와 질을 동시에 봐야 한다. 이제 재무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리포트들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건 2025년 4분기와 2026년 전망입니다. KB증권 쪽에서 제시한 2026년 전망치는 매출 7,127억 원, 영업이익 1,447억 원 정도이고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40%대 성장을 예상합니다. 또 2025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증권사 추정이 비슷한 레인지로 모입니다. 예를 들어 NH투자증권은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컨센서스 부합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가별로 북미 유럽의 성장률도 강하게 제시했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와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비슷하다는 점. 이건 보통 가격 경쟁에 과하게 휘말리지 않았거나 제품 믹스가 나빠지지 않았거나 마케팅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거나 이런 해석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분기마다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둘째, 성장의 중심이 국내가 아니라 북미와 일본 같은 해외라는 점입니다. KB 리포트 기준으로도 일본과 북미 성장 그리고 오프라인 입점 점포당 매출 증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5. 상승 재료 모멘텀 지금 시장이 달바를 다시 보는 이유. 자, 이제 상승 재료를 모아보겠습니다. 저는 달바글로벌 모멘텀을 4개로 정리할게요. 1. 북미 아마존 대형 유통으로 확장. 리포트에서 언급되는 핵심은 아마존 내 순위 상승, 코스트코 초도 물량,
얼타뷰티 물량.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미에서 온라인에서 뜬 제품은 많지만 대형 유통에서 반복 발주가 붙는 순간 레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도 물량은 시작일 뿐이라서 향후 지속성은 실제 분기 실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루트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재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 일본 점포수 확대 이후 점포당 매출로 이동. 일본은 오프라인 입점 점포수가 목표치 수준에 도달했고 Q10 프로모션에서 다수 제품이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시장이 좋아하는 스토리는 점포수보다 점포당 매출입니다. 점포수는 언젠가 포화가 오지만 점포당 매출은 브랜드 파워로 가는 길이거든요. 3히어로 SKU를 23개로 늘리는 시도. KB 쪽에서도 히어로 SKU 23개로 확장을 명시합니다. 이건 앞서 말한 최대 약점, 즉 미스트 의존을 정면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이에요. 4. 오프라인 전략 신뢰로 가는 매장. 뉴스 보도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APR은 성수 플래그십처럼 보이게 만드는 공간, 달바는 백화점 매장처럼 믿고 사게 만드는 공간으로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전략적 해석이고 실제 성과는 매출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달바가 선택한 백화점 1층 프리미엄 존 입점은 단기 매출보다 가격 방어력과 브랜드 신뢰를 노리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6. 리스크. 달바의 리스크는 성장 그 자체에서 나온다. 이제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파트입니다. 달바 글로벌의 리스크는 안 되는 회사라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1. 단일 제품 미스트 의존. 매출의 절반이 미스트라는 지적은 가장 직관적인 리스크입니다. 미스트 시장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기도 하죠. 이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은 보통 두 가지예요. 경쟁사가 히트 제품을 빠르게 복제해서 가격 경쟁이 생길 때, 소비자 트렌드가 급하게 이동할 때, 그래서 달바는 히어로 SKU 확장이 실제로 성과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R&D 투자 비중 논쟁. 매출 대비 R&D 비중이 낮다는 지적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화장품 업종 특성상 제약 바이오처럼 R&D가 매출의 몇 %가 필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가려면 성분 제형 임상 근거 축적이 결국 필요합니다. 핵심은 지금 낮다 높다 보다 매출이 커지는데 R&D도 같이 커지느냐입니다. 3. 마케팅 비용 플랫폼 의존. K-뷰티는 지금 과포화 구간이라 노출 경쟁이 심합니다. 이 국면에서 광고비 집행이 늘어나면 단기 실적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달바 역시 높은 마케팅 강도를 언급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4. 해외 변수 환율, 유통 파트너 규제. 해외 비중이 커질수록 환율 변동, 국가별 규제, 유통 파트너 조건 변화, 재고 반품 프로모션 리스크 같은 변수들이 같이 커집니다. 특히 북미 대형 유통은 진입도 중요하지만 리오더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다음 분기 실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밸류에이션 변동성. 현재 주가 구간에서 PER, PBR 같은 지표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지만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달바는 고평가 논쟁이 따라붙기 쉬운 프리미엄 성장주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한번 삐끗하거나 성장률이 꺾여 보이면 주가가 과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7. 차트 기술적 관점 상승 추세 vs 변동성을 같이 보자. 차트는 제가 단정적으로 예언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참고하는 구간 레벨 중심으로 정리할게요. 현재가가 16만원대라고 할 때 위로는 과거 연중 고점 24만 7천원대가 장기 저항이 될 수 있고 아래로는 연중 저점 10만 4천원대가 장기 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큰 레벨만 보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첫째, 단기 급등 이후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죽는지. 둘째, 실적 리포트 뉴스로 상승이 나올 때 고점을 갱신하는지. 달바 같은 소비재 성장주는 차트만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과 유통 확장 같은 펀더멘털 이벤트가 차트를 만드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방향보다 매매 대응 레벨로 쓰는 게 안전합니다. 8.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한 시나리오 3가지.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달바 글로벌이 추가로 더 갈 수 있냐는 질문은 결국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A 가장 이상적인 그림 상방 열림. 북미에서 대형 유통 리오더가 확인되고 일본에서 점포당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히어로 SKU가 23개로 확장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이 경우 시장은 달바를 미스트 잘 파는 회사가 아니라 프리미엄 글로벌 소비재 성장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의 목표 주가가 현재 컨센서스 20만원대인 거고요. 시나리오 B 현실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린박스 우상향. 해외 성장은 이어지지만
마케팅 비용이 늘거나 신제품이 기대만큼 빨리 안 붙어서 분기마다 흔들리는 경우, 이 경우 주가는 급등보다 박스권 등락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쌓이면 결국 우상향이 가능한 형태죠. 시나리오 C 조심해야 하는 그림 조정 확대, 미스트 의존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경쟁가 피켓으로 가격 방어가 흔들리거나 해외 채널에서 재고 프로모션 변동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시장 기대보다 꺾여 보일 때 이 경우는 회사 망했다가 아니라 프리미엄 성장주에서 흔히 나오는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 대응 전략 단타 스윙 중기 관점으로 분리해서 보자. 여기서는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게요. 1. 단타 이벤트 트레이딩 관점. 달바는 이벤트가 분명한 종목입니다. 실적 발표, 증권사 리포트, 북미 일본 유통 관련 뉴스, IR 일정, 이런 것들이 주가 변동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실적 발표 일정은 외부 데이터 서비스에서 안내되기도 합니다. 단타 관점에서는 상승 뉴스의 추격보다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손절익절 기준은 반드시 숫자로 고정해야 합니다. 달바는 변동폭이 커서 기준이 없으면 감정 매매로 흐르기 쉬워요. 이 스윙 관점수 주수 개월. 스윙은 체크포인트를 2개만 잡는 걸 추천합니다. 북미 초도 다음에 리오더가 붙는지, 일본 점포당 매출 증가가 지속되는지, 이 2개는 KB 리포트가 반복 강조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꺾이면 스윙은 보수적으로, 둘 다 확인되면 흔들림이 와도 비중 조절로 대응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3. 중기 보유 관점. 분기 실적을 먹는 투자. 중기 보유는 제품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히어로 SKU 확장 미스트 다음 제품, 이익률 방어, 해외 매출 비중 상승, 오프라인 점포당 매출 증가. 이 구조가 유지되면 중기 보유는 변동성을 감내할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구조가 꺾이면 좋아 보이는 스토리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10. 오늘의 결론. 달바 글로벌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종목입니다. 히어로 제품으로 해외를 뚫었고 이제는 히어로를 23개로 늘리면서 브랜드의 깊이를 증명해야 하는 구간. 증권사들이 목표주가 20만원대를 유지하는 근거는 일본 북미의 성장 지속 그리고 점포당 매출 확대 같은 성장의 질에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의 중심은 단일 제품 의존, R&D 마케팅 균형, 과포와 K-뷰티 경쟁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달바를 볼 때 더 가냐 마냐를 단정하기보다 북미 리오더, 일본 점포당 매출, 히어로 SKU 확장 성과, 이 3가지만 분기마다 체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이라고 봅니다.